자, 여기. 자, 제가 부가가치세를 먼저 하는 이유가 있어요. 원래는 여러분들 그 원가회계라는 걸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 순서상 그걸 해야 되는데 이 부가가치세 쪽에서 우리가 회계가 또 필요해요. 그렇죠? 회계가 필요한데 우리가 이제 혹시라도 한 우리 3, 4일 지나면 까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못 믿는 게 아니고 좀 살짝 조금 의심은 있어요, 여러분. 조금 의심은. 그렇기 때문에 얘부터 하고 지금 얘가 배점이 높아서 그래요. 알죠? 배점이 최대 39점에서 최소 24점 나오거든요. 원가 회계는 8점 나와요, 8점. 그렇죠? 그래서 그렇고요. 어차피 우리 이제 회계 1급하고 바로 세무 2급으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우리 원가 회계라는 동네는 세무 2급하고 회계 1급이 거의 90%가 똑같아서 그래요. 알죠? 그럼 회계 1급에서 마지막에 원가 회계하고 나중에 세무 2급으로 넘어가면 원가에 추가되는 부분만 하면 되거든. 그렇게 하면 좀 빨리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 했고요. 자, 일단 배점 설명드릴게요. 다시 한번. 자, 일단 부가가치세 이론은 총 3문제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세법을 진짜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외울 게 좀 많아요. 알죠? 세법은 진짜 일단 세법은요, 물론 무조건 암기 과목인 게 시험에 우리가 이해하는 문구로 내는 게 이론이에요, 이론. 실기 말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걸로 내는 게 아니라 법문장 그대로 출제해요. 법문장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알죠? 그래서 일단 암기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암기 좋아하시는 분들 잘 없죠? 그죠?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 할 때 많이 이제 지루해 하세요. 근데 부가가치세는 어쩔 수 없이 암기를 꼭 열심히 하시고, 특히 이제 이론에서 제가 잘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은 꼭 암기를 꼭 열심히 해주시고요. 그래서 일단 3문제 출제가 되고요. 한 문제당 2점씩해서 6점 배점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실기는 가장 중요한 게 여기에 실기 유형 3번째로 나오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에요. 알죠? 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우리 회계 1급에서 잘 해놓으시잖아요. 그러면 세무 2급하고 99.9%가 똑같아요. 딱 하나 차이 납니다. 세무 2급으로 가시면. 딱 하나.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알죠? 그래서 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꼼꼼하게 할 거예요. 실제 제가 만든 요인물로도 풀고 기출문제로도 풀고 이렇게 하면 세무 2급에서 하나만 더 배우시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다 맞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얘가 6문제가 나오고 한 문제당 3점씩 해서 18점인데 요것도 나중에 아래쪽에다가 분개를 해야 돼요. 알죠? 자, 그리고 우리 오류 수정은 회계 2급과는 다르게 회계 2급은 재무회계만 출제를 하니까 재무회계 오류 수정만 나오지만 우리 회계 1급에서는 부가가치세 세법을 배우시기 때문에 오류 수정이 재무회계하고 부가가치세가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같이 나온다는 뜻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회계 한 문제, 부가가치세 한 문제 이렇게 낸다라는 게 아니라 범위가 재무회계하고 부가가치세 이렇게 두 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쪽에서 다 나올 수도 있고 둘 다 같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죄송해요. 네, 방금 실수할 뻔했어요. 방금 실수. 실수. 름을 할 뻔했어요. 름. 예전에 한 번 한 적 없는데 예전에 한번 모르고 방구 껴가지고 예전에 제가 그때 어떤 한 분 그때 얘기했었나요? 제가 방구 한번 꼈었는데 모르고 알죠? 참으려고 이렇게 좀 더럽다 했는데 모르고 나왔어요. 근데 소리가 들렸네? 예, 근데 어떤 한 분이 그런 거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1시간 동안 웃더라고. 그래서 속을 못했어. 계속 설명하려면 저를 보고 웃으시더라고 그때. 아무튼 조절은 좀 잘할게요. 알죠? 자, 그래서 재무회계하고 부가가치세 범위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우리 장부조회 있죠. 우리 장부조회도 회계 2급에서는 재무회계 장부조회만 낼 수밖에 없죠. 재무회계만 배우시니까. 근데 여기는 부가가치세 관련 장부도 나와요. 그래서 총 3문제 나오고 한 문제당 3점씩 해서 9점이기 때문에 재무회계하고 부가가치세 같이 나오는 애가 2개가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연결시켜서 미리 해야 돼요. 알죠? 그리고 우리가 오류 수정하고 장부조회가 재무회계 쪽은 똑같습니다. 아시죠? 출제가 뭔가 추가가 되고 그런 거 없어. 총계정 원장 조회는 다 똑같아요. 알죠? 그럼 여기에서는 부가가치세 관련된 장부조회나 오류 수정 어떻게 하는지만 배우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항상 선생님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진도대로 나가면 일단은 지칩니다. 왜냐하면 이론을 좀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실기와 관련된 이론을 하면 나중에 이론을 몰아서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제 자율에 좀 맡겨주세요, 여러분들. 그렇죠? 분명히 세법 하시다 보면은 많이 주무십니다. 그게 이제 세법 할 때 선생님들이 가장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가짐을, 여러분들 실제 우리 회계하고 세법 중에 돈이 많이 되는 게 뭘까요? 어느 걸 잘하면 돈이 많이 될까요? 회계하고 세법 중에. 세법이에요, 세법. 세법은 여러분들 우리 실제 생활하고 관련돼 있는 법이죠. 내가 이 법을 아냐, 모르냐에 따라서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크냐, 작냐가 갈립니다. 됐죠? 무슨 말이냐. 세금은 여러분들, 저도 이제 막, 세금 있잖아요. 이거, 고양이 뭐야? 어땠어? 고양이 가지 않았어요? 맞아요. 네. 네. 자, 우리가, 어디 하려겠지? 세법 있잖아요. 특히 이제 저도 소득이 바뀌면 금방금방 저기 건강보험공단하고 국민연금공단 알아채더라고요. 맞죠? 세금 잘 뜯어가. 근데 세금을 줄이는 걸 세무서에서 날려줄까요? 안 날려줘요, 여러분들. 세금을 내라는 건 잘 알거든요. 거기서 잘 날립니다. 근데 세금을 줄이라고는 고지서를 안 날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받아 먹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받아 먹어야 돼요? 그 법을 알아야 받아 먹을 수가 있죠. 그걸 우리가 못하니까 세무대리인한테, 세무사분한테 맡기는 거고요. 알죠? 근데 여러분들이 세법을 모르시잖아요. 모르시면 세무대리인이요, 여러분들한테 전화하는 게 좀 싸가지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로. 무시하고. 무시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이게 되게 자존감이 상해요. 알죠? 실제로 뭐 저한테 과외 받으러 오신 어머니도 계셨어요. 남편분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데, 세무대리인한테 맡겼는데 본인이 세법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도. 알죠? 하나도 모르니까 막 그쪽에서 막 좀 자존심을 상하게 했나 봐요. 그죠?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오셔가지고 과외도 만드시고 하셨는데,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업하실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사업하시면 기장 맡기실 텐데 내가 법을 아냐 모르냐에 따라서 거기서 대우가 달라요, 여러분들. 실제로. 알죠? 실제로 세금 내는 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도 지금 말이 길긴 길었지만 세법 많이 지루해요, 여러분들. 지루하실 때 공부는 그냥 나의 인생에 도움이 실제로 가장 많이 되는 게 세법이다, 이렇게 마인드로 접근을 해주시고 공부를 부탁드립니다만, 이렇게 제가 맨날 늘상 말씀드리거든요. 그런데도 항상 졸음의 끝은 있더라고요. 30분 지나잖아요. 여러분 눈동자가 흰자로 바뀌어요. 흰자, 검은 자가 안 보여. 나도 이렇게 주무셔. 알죠? 그래서 일단 조절은 잘 해볼게요. 자, 일단 서론이 길었고요. 일단 부가가치세 설명 좀 하겠습니다. 자, 해보자. 자,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세무 2급 가면 소득세라는 걸 배우는데, 우리 소득세가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잖아요. 그럼 부가가치세도 앞에 세금 앞에 부가가치라는 말이 붙으니까 부가가치에 대해서 물리는 세금이 부가가치세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부가가치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요 아래 건 보지 마시고 위쪽만 보시면 돼요. 자, 보시죠. 자, 여기에 갑이, 여러분들 우리가 사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가가치세에서는 사업자라고 하면 사업자. 알죠? 그래서 우리가 그 편의점 사장님 있죠? 편의점 사장님을 사업자라고 해요. 부가가치세에서는요. 알죠? 근데 우리가 음식점 사장님은 개인 사업자라고 하지만, 저기 백종원 분은 주식회사 더본인가? 거기 법인 사업자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 시험은 법인 사업자 위주로 내니까 별도가 제가 개인이라고 언급 없으면 다 법인이라 생각해 주세요. 알죠? 개인은 말 문제만 냅니다. 자, 갑이 법인 사업자예요. 그러니까 법인 사업자인데 이번에 어떤 물건을 1,000원 주고 샀어요. 알죠? 1,000원 주고 샀는데 이 물건을 1,500원에 팔았대요. 그러면 우리가 500원의 이익을 낸 거죠. 맞죠? 이걸 부가가치세에서 뭐라고 하냐면 1,000원에 매입한 물건을 500원의 부가가치를 덧붙여서 1,500원에 팔았다, 이렇게 불러요. 알죠?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린 부가가치는 앞으로 이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죠? 그래서 여기 있죠? 우리가 부가가치를 구하는 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래 건 보지 마세요. 아래 거는. 알죠? 아래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우리 시험에서는요. 그래서 그냥 부가가치는 몇 나오죠?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게 우리가 부가가치고요. 이걸 뺀다라고 해서 공제법이라고 불러요. 공제법. 아시죠? 그래서 일단 부가가치는 매출 빼기 매입이다. 이 정도 생각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잘 봐주셔야 됩니다. 이제 부가가치세가 그럼 어떻게 돌아가는지 흐름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 자, 그럼 우리가 세금이라는 건 그럼 부가가치세니까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게 부가가치죠. 근데 우리가 부가가치 이익에 대해서 세금 다 냅니까? 맞죠? 이익에 대해서 세금 다 내면 남는 게 없죠. 그지지. 맞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세금을 내기 위한 퍼센트가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아마 세율이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세율을 곱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부가가치세가 세율이 몇 퍼센트인지 알고 계시는 분 혹시? 맞아요. 부가가치세는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세율은 10%입니다. 여러분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빼서 여기 10%라고 생각하셔도 무난합니다. 여러분들. 예. 세율을 곱합니다. 그러면 얘를 풀이를 해볼게요. 가로를 풀이해 보겠습니다. 그럼 가로를 풀이하면 매출 곱하기 세율. 그죠? 그 다음에 빼기 매입 곱하기 세율.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외워주시는 거 용어. 이렇게 매출 곱하기 세율한 걸 우리가 매출세액이다라고 하고요. 매입 곱하기 세율한 걸 매입세액이라고 하는데 이걸 세법에서 뭐라고 하냐면 매입세액을 빼는 걸 매입세액 공제다라고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마치 회계로 따지면 매출세액이 수익이고 매입세액 공제가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근데 들어보실게요. 자, 제가 여기다가 왜 빼기 매입세액이라고 하지 않고 매입세액 공제라고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냐면은 우리가 회계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니까 내가 벌금 같은 거 내도 우리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지 비용으로. 맞죠? 하지만 세법은 업무와 관련이 없이 쓰면 비용 인정 안 해줍니다. 세법은 무조건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비용을 인정해줘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꼭 매입세액을 내가 냈다고 무조건 빼주진 않아요. 알죠? 매입세액을 안 빼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알죠? 그래서 정확하게 매입세액 뺀다라고 하지 마시고, 왜냐면 그렇게 하면 매입세액 다 뺄 것 같잖아요. 그렇죠? 매입세액 공제다라고 좀 외워주세요. 아시죠? 이렇게 해서 납부세액을 구합니다. 왜냐면 가끔씩 시험에 계산 문제로 납부세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납부세액이 뭐지?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죠. 납부세액 물어보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공제되는 놈만 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통해서 부가가치세가 돌아가는 흐름을 좀 살펴볼게요. 자, 보시면.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세법이라는 건 세무서에 세금을 갖다 내는 자가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내보신 적 있어요? 없으시죠? 부가가치세는 저기 편의점 사장님과 같은 사업자분들이 내십니다. 그럼 당연히 세무서 입장에서는 네, 사업자가 중요해요. 알죠? 그래서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다 여기 있는 사람은 사업자입니다. 이렇게 소비자라고 언급이 없으면. 그래서 A 사업자, B 사업자, C 사업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고 여기. 자, A는 최초 사업자고요. 여기 위에 있는 금액 있죠? 이 위에 있는 금액은 뭐냐면 요 아래에 있는 사업자가 만들어내고 싶은 부가가치입니다. 됐죠? 근데 부가가치는 그냥 여기 매출 빼기 매입이에요. 됐죠? 근데 A가 매입을 한 게 하나도 없대요. 그러면 A는 100원의 부가가치를 얻으려면 B한테 얼마에 팔면 될까요? 100원에 팔면 되죠. 사온 금액이 없으니까 100원에 팔면 부가가치 이익이잖아요. 100원의 이익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A는 100원을 B한테 팝니다. 100원에. 그렇죠? 그럼 100원 빼기 0이니까 가치가 100원이 창출된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4월 7일은 그냥 여러분들이 날짜 나중에 설명할 거니까 뭐 그런가 보다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반대로 B는 A한테 얼마에 매입했어요? B는 A한테 100원에 매입했죠. B는 A한테 100원에 매입했고요. 그럼 B는 400원의 가치 이익을 얻고 싶어요. 그러면 C한테 얼마에 팔면 돼요?
그렇죠. 500원. 잘했어요. 맞아요. 500원에 팔아야 100원 주고 사와서 500원에 팔아야 400원의 마진을 내는 거잖아요. 맞죠? 같이. 자, 그건 5월 7일이다 라고 해보고. 자, 그 다음에 C. 그럼 C는 반대로 B한테 500원 주고 산 거죠. 그럼 C가 얻고 싶은 가치는 500원이다 라고 가정해 볼게요. 500원. 그럼 C가 얼마에 소비자한테 팔아야 500원의 이익이 나요? 1,000원. 그렇죠. 1,000원. 소비자한테 1,000원에 팝니다.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날짜가 나중에 할 건데 4월, 5월, 6월을 우리가 2분기라고 하죠. 2분기. 맞죠? 우리 2분기가 4월 1일부터 6월 30일이잖아요. 우리가 그 기간까지에 대해서 우리가 7월 25일까지 내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들. 아니, 지금 안 해오셔도 돼요. 알죠? 자, 그럼 보세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자, 그럼 우리가 A 같은 경우에는 100원에 매출했죠? 100원에 매출했으니까 여기에 10% 곱하면 10원이잖아요. 10원. 맞죠? 그리고 매입액은 없으니까 매입세 공제는 0이 되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A 같은 경우에는 7월 25일 날까지 내야 된다고 했죠, 여러분들. 10원을 세무서에 갖다 내야 되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B입니다. 자, 그럼 B 입장에서는 500원에 매출했죠? 맞죠? 500원에 매출했잖아요, 여러분들. 자, B는 500원에 C한테 매출했고, 우리가 어떻게 되면 매출한 것에 10% 일단 무조건 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B는 500원에 C한테 매출했으니까 여기에 10%인 50원을 세무서에 갖다 내야 되는 거고요. 오케이? 왜 여기 매출 곱하기 세율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매출 곱하기 세율.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C 입장에서는 소비자한테 1,000원에 매출을 했으니까 여기에 10% 곱한 100원을 세무서에 갖다 내야 됩니다. 여기까지 되세요? 자, 근데 여러분들 뭐냐면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소득세가 아니라 소비세라고 해요. 소비세. 소비. 그러니까 소득은 판매한 놈이고 소비는 판매하는 놈이 소비예요? 매입하는 놈이 소비예요? 일반적으로. 어렵죠? 그럼 TV를 파는 사람은 LG고요. TV를 소비하는 사람은 우리예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재미없어요? 소비는 매입자예요. 그죠? 맞죠? 여러분들 매입자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잘 보세요.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냐면 매입자가 부담을 하게 돼 있어요. 매입자가. 그래서 여기 보실게요. 여기. 보세요. 여기. 자, 일단 보시면 자, 보실게요. 어떻게 하냐면 A 있잖아요. A가 B한테 팔죠. 100원에 팔 때 B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A하고 B와의 관계에선 B가 매입자니까 B가 부가가치세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A는 B한테 100원에 팔 때요. 100원에다가 부가가치세 10원 달라고 B한테 요구를 해요. B가 매입자니까. 그럼 둘은 어차피 사업자들끼리는 부가가치세 거래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알아서 줘요. 10원을 줘요. 그러면 A는 B한테 110원을 받고요. 100원은 본인이 매출했으니까 본인이 먹고 나머지 10원은 세무서에 갖다 낸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자, 그럼 다시 여기 보시면 문제가 있어요. 보실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생각하실 거예요. 네, 보시면은요. 자, 여기 있는 500원 있잖아요. 여기 있는 500원이 B의 매출액이죠. 맞죠, 여러분들? B의 매출액이죠? 매출액이죠, 이렇게. 예. 근데 이 B의 매출액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면 A의 부가가치 100원과 B 본인의 부가가치 400원 이렇게 더해져 있어요. 항상 그 사업자의 매출액에는 전 단계의 사업자의 부가가치와
본인의 부가가치가 더해져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 일단 B가 내고 있는 거 50원이죠? 그럼 이 50원은 B의 매출액 500원의 10%인 50원입니다. 그러면 이 50원은 어떻게 구성되냐면 A의 부가가치 100원의 10%인 10원과 B 본인의 부가가치 400원의 10%인 40원이 더해져서 50원 내고 있거든요. 여기까지는 되세요? 그러면 B는 50원 내는 게 맞아요? 아닙니다. 뭐냐면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항상 납부세액은 아까 뭐라 했어? 본인이 창출한 가치의 10%를 내는 거지 매출액의 10%를 내는 게 아니에요. 되세요? 그러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A가 창출한 가치 100원 여기 있죠? A가 창출한 가치 100원의 10%인 10원은 A가 냈단 말이에요. 맞죠? A가 냈는데 그걸 B가 또 내고 있죠? 그 10원을 또 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B가 내고 있는 50원은 요 10원 더하기 40원인데 이 10원은 A가 이미 냈잖아요. A가 낸 걸 B가 또 내고 있죠? 이렇게 우리가 세금을 두 번 내는 걸 이중과세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중과세는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세금 내라고 두 번 세금 때려봐야 눈물이 앞을 가리지. 양아치도 아니고.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이렇게 합니다. 아까 그럼 우리가 A가 B한테 팔 때 100원 더하기 10원 이렇게 뜯는다라고 했죠? 그러면 B 입장에서는 이 10원을 빼고 싶단 말이에요. 되세요? 요 10원을 빼고 싶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면 B 입장에서는 잘 보세요. 그럼 이 10원은 A 입장에서는 매출세액이지만 B 입장에선 매입하면서 낸 세액이죠. 매입세액이에요. 그럼 B 입장에서는 40원만 내려면 이 A가 냈던 10원을 빼야 된단 말이에요. 이중과세니까. 맞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럼 B 입장에서는 본인이 매입세액 10원을 부담했다라고 세무서에 제출해줘야 됩니다. 알죠? 근데 세법에서는 항상 법에서 인정하는 서류만 인정해요. 뭐 예를 들면 우리 그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세금 계산서 이런 것들 인정하지. 그 우리 그 어디냐? 그 가끔씩 여러분들 전통마트라고 해야 되나? 예, 전통마트는 아니고 동네 슈퍼마트 가면 영수증 파란색으로 끊어주는 거 있죠? 보셨어요? 그걸 영수증이라고 해야 되나? 일반 간이 영수증? 간이 영수증은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아요. 세법에서 적격한 증명서류, 증빙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알죠? 그래서 보실게요. 실제로 A는 B한테 팔 때 세금 계산서를 100원 더하기 10원을 B한테 한 장 끊어주고 A가 한 장 가지는 거예요. 그럼 B 입장에선 20원 빼고 싶잖아요. 맞죠? 빼고 싶으면 이 10원을 부담했다라는 걸 세무서에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출하면 세무서가 B한테 10원을 빼줍니다. 이렇게 하면 B는 결론적으로 세무서에 50원 냈다가 10원 돌려받는 게 아니라 실제로 40원만 내요. 알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그러면 B가 결론적으로 본인의 부가가치 400원의 10%인 40원만 낸 거 맞잖아요. 이렇게. 되시겠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 벌써부터 피곤해 하시는데? 지금 보여요, 눈동자가 몇 개. 어떡하지? 예. 자,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이 1,000원. 여기다 쓸게요. 요거는 C 본인의 매출액. 본인의 매출액 1,000원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예, 1,000원이고. 이 C 본인의 매출액도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거 C의 매출액, 요 매출액하고 부가가치는 다른 거예요. 자,
C의 매출액이죠. 1,000원은 소비자한테 매출한 거. 요 매출액에는 지금 C의 전 단계 사업자들은 A하고 B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A의 부가가치 100원이죠. 맞죠? 그 다음에 B의 부가가치 400원이죠. 그럼 이 두 개를 합치면 500원이죠, 여러분들. 왜 이렇게 작아졌어? 500원. 그 다음에 C 본인의 부가가치가 500원이란 말이에요, 여기요. 동의되세요? 이렇게? 자, 그리고 B, C가 내고 있는 건 지금 얼마냐면 1,000원에 10%인 100원을 지금 C가 여기 내고 있죠? 맞죠? 내고 있는데 분명히 우리가 세금은 내가 매출한 것에 10%를 내는 게 아니라 내가 창출한 이익이 10%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는 나는 내 C가 창출한 가치는 500원이니까 500원의 10%는 50원만 원래 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맞죠? 근데 전 단계 사업자 A하고 B 얘네들의 부가가치가 합쳐진 게 50원이잖아요. 500원에 10% 더하면 이 두 개가 더해진 걸 C가 세무서 갖다 내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 C가 창출한 가치 500원에 10% 50원만 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C한테 50원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50원을 빼주면. 맞죠? 빼주면 되겠죠,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예. 그래서 어떻게 하냐? 지우고 이거. 지우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럼 우리가 당연히 여러분들 B가 C한테 500원에 매출할 때는 500원에다가 C한테 50원까지 걷었겠죠. 그리고 500원은 본인이 먹고 50원은 갖다 냈을 거란 말이에요. 일단. 됐어요? 그러면 C 입장에서는 이 50원을 빼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본인은 50원 얘만 내야 되거든, 원래. 근데 A, B의 가치 500원에 10% 50원 또 내고 있잖아요. 이거 이중과세란 말이에요. 그럼 이 50원을 빼버리면 결론적으로 50원 내는 꼴이죠. 그럼 C도 50원 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조심하실 게 무조건 매입세 부담했다고 빼는 게 아니라 내가 매입세 부담했다는 증명 서류가 제대로 된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죠. 그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50원만 내는 거잖아요. 잘 들으세요. 자, 중요해. 이거 중요해서 그래요. 자, 우리가 매입세 공제는 요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요건이 두 가지. 일단 적어 놓을게요. 뭐냐면 일단 세금 계산서에 의해서 입증된 매입세액만 빼줘. 세금 계산서나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법한 서류는 세금 계산서, 뭐 신용카드 이런 거 다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거를 빼줘요. 이거 없으면 안 빼줍니다. 부담해도. 알죠? 그리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뭐라고 했냐면 보시면 우리가 왜 B한테 10원 빼주고 C한테 50원 빼준대요. 항상 본인의 매출액에는 전 단계 사업자의 부가가치가 한 번 더 포함돼서 과세가 돼버려요. 맞죠? 그래서 이중과세 막기 위해서 빼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중과세가 되니까 빼주는 거고 적법한 서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 보시죠. 자, 그럼 여기. 그러면 C는 소비자한테 1,000원에 팔죠? 1,000원에 팔 때 소비자한테 1,000원 더하기 100원 이렇게 할 거예요. 그죠? 하지만 실제 C가 소비자한테 팔 때는 부가가치세 100원 주세요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 요 ABC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 거래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주세요라고 해도 뭐라고 안 해요. 근데 소비자는 부가가치세 거래 안 해봤잖아요. 안 내니까 세무서 갖다 내지 않으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음료수 1,100원짜리 사시는 거예요. 요즘 음료수 1,100원짜리 잘 없던데. 레스비 예전에 500원이었잖아. 지금 1,000원 하더만. 그죠? 눈이 앞을 가리고. 자,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만약에 레스비 1,000원, 1,100원에 사시잖아요. 맞죠? 그러면 어떻게 파냐면 이렇게 팔아봐요, 만약에. 자, 1,000원에다가요. 부가가치세 100원까지 주시면 됩니다. 안 먹어, 이렇게. 알죠? 그래서 소비자한테 팔 때는 이 레스비는 1,100원이에요. 이렇게 팔아요, 그냥. 알죠? 이렇게.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세무서가 총 얼마 걷었는지 보세요, 여기. 자, A 10원, 아이고. 지금 세무서가 걷어들인 세금 보는 거예요. A, 왜 이러냐? 자, A한테 10원 걷었지만 B한테 10원 빼줬으니까 10원은 세금보다 많은 겁니다. 세무서 못 걷은 거예요. 그 다음에 B한테 50원 세무서가 받았지만 다시 C한테 50원 빼줬죠. 50원도 부담 안 된 거예요. 그럼 세무서 입장에서는 100원밖에 못 걷은 겁니다. 왜 100원밖에 못 걷었냐면 요 A, B, C 사업자가 만들어낸 이익은 합쳐서 1000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셨죠? 이렇게? 예. 근데 지금 세무서가 100원 걷었죠. 이거 합쳐가지고 다. 맞죠? 보시면 100원 다 누가 내고 있어요? 소비자가요. 보시면 소비자가 100원 다 내고 있죠. 이 세무서가 최종적으로 걸어들인 게 100원이잖아요. 요걸 소비자가 다 내고 있죠. 왜냐면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부가세 소비세. 그렇죠? 일반적으로 소비는 매입자가 하긴 하지만 사장님은 매입할 때 판매하려고 매입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소비하려고 매입하는 우리들이 부담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알죠? 근데 왜 이 짓을 하냐? 탈세 방지하기 위해 탈세. 알죠? A가 10원을 낸다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그림으로 A가 10원 내고 뭐 B가 50원 낸다라고 했지만 안 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럼 탈세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자, 보시기. 자, A가, 만약에 B가 매입세 10원을 빼려면, 나 10원 줬어요. A한테 10원 줬어요. 라고 제출해야죠. 맞죠? 얘가 제출했어, B가. 근데 A가 세무서에 10원 안 냈네? 그럼 세무서는 요 새끼 탈세했구나라는 걸 적발할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ABC가 사업자잖아요. 사업자들끼리는 결론적으로 부가가치세 부담을 최종적으로 안 하죠. 정상적으로 우리가 적법한 서류 받으면 안 함에도 불구하고 왜 부가가치세를 내게 하고 빼주냐면 탈세 방지를 위해서요. 되시겠나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그래서 전적으로 소비자가 다 내도록 돼 있어요. 이거 암기해 주시고. 알죠? 자, 하나만 더 하고 쉴게요. 여러분 지금 많이 안 좋으셔 표정이. 예. 자, 근데 이건 중요합니다. 자, 268페이지 가실래요? 이거 있나? 교재 268페이지. 아이씨, 없네. 적어놓은 게 날라가가지고요. 잠깐만요, 여러분들. 거기 268페이지 부가가치세 회계처리 있죠? 예, 일단 거기에 별표입니다. 네모 2번, 네모 2번. 부가가치세 납부 환급세액 있잖아요. 적립분계, 예, 거기에 별표 좀 치시고요. 회차 좀 적어주세요. 특별 99회. 특별 99회 2-2 특별 99회 2-2 그 다음에 98회 2-5 98회 2-5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남았어요. 잠깐 찾을게요. 이거 지워져가지고 여기 있다. 94회 2-2. 94회 2-2.
됐죠? 그래서 94회 2-2 어떻게 불러야 되죠, 제가? 98회 2-5 맞죠? 98회 2-5. 그 다음에 특별 99회 2-2 맞죠? 이렇게. 출제 더럽게 많이 해요. 아셨죠? 부가가치세 분계예요, 여러분. 일반 전표 낸다니까, 일반 전표 입력에. 아셨죠? 자, 일단 여기 보실게요. 요거 하고 계정 과목 밑줄 치고 쉴게요. 그럼 제 얼굴 보시면서 좀 견뎌내세요. 제 얼굴 좀 보시면서. 알죠? 이렇게 여러분 협조 안 해주시면 저도 생각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갑질을 할 수 있는 건 시간을 늦게 네, 감흥도 없고 재미도 없고. 자, 좀만 불쌍하지 않아요? 좀만. 그죠? 그지도 아니고 지금. 맞죠? 좀만 봐주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예.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이 강사 돼 보시면 이게 역지사지라고 제가 그 말씀드렸죠.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별명이 여관이었다고 말씀드렸죠? 드렸던 적 있었던 것 같아요. 여관이어가지고 잠만 잤다는 얘기 게임하고. 근데 자꾸 선생님 깨우죠. 잠만 자니까. 저 새끼가 자꾸 날 왜 깨우나? 라고 했고 그때 몰랐지. 내가 선생님이 될 줄은, 강사가 될 줄은. 그렇죠? 그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좀만 봐봐요, 여러분들. 알죠? 분기 좀만. 알죠? 요거 해야 되거든, 여러분들. 지금 변기에 앉아서 똥은 넣었어요. 근데 우리 아직 좀 닦아야 돼. 물도 내리고. 아직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좀 할게요. 교육청에 신고는 하지 마요. 그렇죠? 사례 더럽다고. 자, 보시죠. 자, 여기에서는 누구의 분계를 보실 거냐면 B의 분계를 보실 거예요. B의 분계요. 자, 보실게요. 여기 B의 분계. 자, 일단 B는 4월 7일 날 A한테 매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5월 7일 날 C한테 팔았죠. 그 각각의 분계 해볼게 잘 보셔야 돼요. 요거 우리 아까 18점짜리 거기 분계 끊는 거 있잖아요. 그거 관련 많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자, 일단 B의 4월 7일 구매 시점입니다. 자, B는 A한테 100원에다가 매입색 10원까지 해서 110원 줬죠. 그렇죠? 그래서 현금은 110원 나갔어요. 그럼 질문. 여러분들이 만약에 B예요. 여러분 만약에 B면 여러분들이 A한테 준 건 110원이죠. 자, 110원인데 나중에 7월 25일 날 세무서에서 10원 낼 세금에서 빼주잖아요. 그럼 얼마 주고 산 거예요, 이 물건? 100원 주고 산 거예요. 110원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선생님 110원 주고 샀는데요? 나중에 빼주잖아요, 세금 10원은. 맞죠? 그래서 이 물건은 실제로 나중에 여러분들 회계 처리할 때 100원으로 끊긴 거 110원이 아니라. 알죠? 그래서 나중에 10원을 빼준다면 이 물건은 100원 주고 산 거예요. 알죠? 그게 상품이다라고 하면, 원재료다라고 하면 차변의 원재료는 110원이 아니라 100원만 적힙니다, 실제. 그러면 이 10원은 내 입장에서는 나중에 낼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죠. 그럼 얘랑 비슷한 계정 과목이 있었는데 나중에 낼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 선납세금. 선납세금. 먼저 낸 세금만큼 나중에 낼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였잖아요. 선납세금 성격이 뭐였죠? 자산. 그래서 여기 차변에 자산 계정 과목 나와요. 되시겠어요? 내가 10원 낸 것만큼 나중에 낼 세금 줄여주잖아요. 맞죠? 자, 외워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매입세 공제가 될 때, 자산으로 처리하는 계정 과목을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불러요. 암기. 계정 과목 나오실 때마다 암기입니다요. 부가세 대급금. 이렇게 표현하고요. 여러분들 그냥 매입세 공제될 때 쓰는 계정 과목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나아요. 제가 복잡하게 여기다 설명했지만. 알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5월 7일자 볼게요. 5월 7일자. 여기. 자, 그러면 B 입장에서는 C한테 550원 받았죠.
500원에다가 부가가치세, 매출세 50원까지 해서 550원 받았잖아요. 차변에 현금 550원 대세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하면 질문입니다. 얘가 만약에 B가 C한테 판 게 제품이래요. 그럼 우리가 제품 매출이라는 수익 잡아야죠. 맞죠? 그럼 제품 매출이라는 수익은 얼마 잡을까요? 500원, 550원. 그렇죠. 500원만요. 왜냐면 이 50원 내가 먹어요, 안 먹어요? 아니에요. 50원은 일단 내가 가지고 있다가 7월 25일까지 내야 될 세무서에 내야 될 부채예요, 부채. 맞죠? 그래서 대변의 제품 매출은 500원이지 550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나머지 50원은 부채니까 대변이 빵꾸 나는 거 맞죠? 이때 쓰는 계정과목 우리가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합니다. 매출세액을 부채 처리하는 계정 과목을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거 예수금하고 성격 똑같죠? 이거 보시면 예수금하고 성격 똑같아요. 보시면 자 5월 7일 날 보세요. 5월 7일 날 B 입장에서는 C가 제3자잖아요. 제3자의 매입세액을 지금 보관하고 있죠? 보관하고 있다가 7월 25일까지 내야 되는 거니까 예수금하고 성격이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금은 원천징수 그쪽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원천징수 쪽하고는 여러분 좀 다르죠? 그래서 예수금 앞에 부가세 붙여버리는 거예요. 알죠? 하지만 성격은 100% 예수금이에요, 그냥. 알죠? 원천징수냐, 아니면 매출세 뜯은 거냐, 그것만 다른 거예요. 부채, 이렇게. 자, 그리고 우리 예전에 한번 우리 법인세 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사가 벌어들인 게 있으면 12월 31일자 말일자로 선납세금 깠던 거 기억나세요? 맞죠? 얘도 어떻게 하냐면, 자,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그럼 우리가 4월 달부터 6월 달이 2분기죠. 2분기. 그럼 2분기의 마지막 날은 6월 30일.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 있죠. 여기 과세기간은 무시하시고. 마지막 날짜로 뭐라고 하냐면 부가세 대급금하고 부가세 예수금을 상계한다라고 해요. 내가 내야 될 세금 구해야 되거든요.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 부가세 예수금은 대변이잖아요. 대변. 그럼 대변을 상계하는 건 어디로 상계해요? 차변으로 이렇게 부가세 예수금 차변을 없애는 거예요. 이렇게. 예. 자, 그 다음에 부가세 대급금은 자산이니까 차변이고 얘를 상계하는 건 대변으로 가요. 이렇게요. 그렇죠? 그러면 B 입장에서는 B가 6월 30일 입장에서 7월 25일까지 40원은 내야 될 부채죠. 부채. 그렇죠? 그래서 대변에 미지급 세금 어디서 봤죠? 우리 세금을 아직 내지 않았을 때 부채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 미지급 세금이었잖아요. 이렇게 잡는 거예요. 알죠? 이렇게 잡다가 이제 7월 25일이 되면 내겠죠. 40원. 실제로 50원 냈다가 10원 돌려받지 않아요. 그걸 세무서 뻘짓이잖아요. 여러분들 40원 내고 말지. 맞죠? 그러면 7월 25일 날은 우리가 세금 40원 내잖아요. B 입장에서는. 그럼 세금 낼 때 차변에 세금과 공과 적어요? 그렇죠. 미지급 세금 까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걸 시험에 장난을 쳐. 어떻게 장난치냐면, 다 들어보실게요. 어떻게 장난치냐면, 이렇게 장난쳐요. 7월 25일 날 회사가 부가가치세 40원을 내면서 세금과 공과로 처리할 때 이렇게 장난쳐요. 그 오류수정에서. 그럼 이건 세금과 공과가 아니라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되어 있던 걸 낸 거니까 미지급 세금을 줄이라 그 뜻이에요. 오류수정에서 이걸 세금과 공과로 처리했다 이렇게 장난친다니까요, 여러분들. 오류정에서. 이렇게 대변에 현금 같은 거 잡으시면 되겠죠. 자, 일단 10분 좀 있다가, 왜냐하면 날짜를 일단 다 배우셔야 지금 제가 설명드린 문제가 풀리거든요. 날짜가 좀 겹쳐 있어가지고. 일단 10분 쉬셨다가 좀 있다가 날짜까지만 하고 실기하고 다시 이제 계속 이론할게요. 네, 10분 쉬시죠, 여러분들. 3시 5분에 시작할게요.